동물용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구충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 속에 다른 백신들의 정식 승인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코로나19로 숨질 확률이 접종자들에 비해 1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원할 확률은 25배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평균 중간 소득은 7만 4천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동물용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하면서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구충제인 이버맥틴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예방제로 허가한 바가 없다며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신은 말이 아닙니다. 소도 아닙니다. 모두 멈추세요. 연방식품의약국 FDA 트위터에 올라온 동물용 구충제 이버맥틴 복용 경고글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이버맥틴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이버맥틴을 복용한 사람들이 독극물센터에 문의하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축산용품센터에서 가축용 이버맥틴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명은 과다 복용으로 입원했습니다. Why in the world would an individual would want to take a medication for livestock? 지난 3월 이버맥틴은 코로나19의 잠재적 치료제 후보로 거론되며 처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기생충 치료를 위해 특정 용량으로 이버맥틴 사용을 허가했지만 고농축 형태인 동물용 이버맥틴은 인간에게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just say very clearly that ivermectin is not a recommended treatment for COVID-19. It is not a recommended drug to prevent COVID-19. What this highlights is just the profound cost of health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작과 혼수 상태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버맥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국가는 없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전면 승인했습니다. 연방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신 접종 의무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른 백신들의 정식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9개월 만입니다.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연방당국은 연구 결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s the first FDA-approved COVID-19 vaccine, the public can be confident that this vaccine meets the FDA's gold standards for safety, effectiveness, and manufacturing quality. 이에 따라 앞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움직임도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이 나온 후 모든 군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So now that the Pfizer vaccine has been approved, the department is prepared to issue updated guidance requiring all service members to be vaccinated. 화이자 백신이 정식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귀추도 주목됩니다. 특히 모더나 백신의 경우 최근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연방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정식 사용 승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DA는 모더나 백신의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얀센 백신은 올해 말쯤 정식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시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교육부 소속 모든 직원이 9월 27일까지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require that all staff of every kind, principals, teachers, custodians, food service, you name it, needs to have at least one dose by September 27th. The entire staff by September 27th, at least one dose. And we know this is going to help ensure that everyone is safe. 더블라지오 시장은 아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인 교사연맹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의 발표는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FDA의 정식 승인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50세 이상 성인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같은 연령대보다 사망할 위험이 수십 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다양한 연령층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율과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50세 이상 미접종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확률이 백신 접종자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 미접종자의 입원율 역시 같은 나이의 백신 접종자들보다 12배 높았고 18세에서 49세 미접종자의 경우 입원할 위험이 같은 연령대의 백신 접종자보다 25배 높았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 접종이 완벽하지 않아 돌파 감염에 걸릴 수 있지만 백신 덕분에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 인구 1,300만 명 가운데 55%만이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내 아시안 인구를 비롯해 한인 인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안 인구 수는 2천만 명으로 지난 3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150만 명으로 아시아계 인구수 가운데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가구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은 미국 전체 인구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 가구의 중간 소득은 74,323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구 비율은 13%, 4만 달러 이하 저소득 가구 비율은 32%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중간 소득이 가장 높은 아시아인은 인도계로 평균 12만 3,700달러로 나타났으며 직업으로는 컴퓨터 과학과 의료 등 고소득 분야 일자리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주 원유 가격이 3개월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지난주 배럴당 원유 가격은 $5 하락한 62달러 32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모건딘 AAA 대변인은 배럴당 원유 가격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돼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미국인들은 조만간 가솔린 가격에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2센트 떨어진 $3 16센트로 나타났으며 이번 주말에 가솔린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한편 석유 투자자들은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면서 원유 수요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테네시주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어제 테네시 중부 험프리 카운티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숨진 피해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복구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24시간 동안 카운티 맥웬 지역에 17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테네시주에서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불 국제공항에는 탈출 인파들이 몰리며 총격전이 벌어졌고 탈레반은 미국이 정한 오는 31일 철군 시한이 레드라인이라며 반드시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하려 탈출 인파가 몰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 공항 주변은 미국과 국제동맹군이 통제하고 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공항 외곽 출입구 쪽에서 아프간 경비 요원과 신원 미상 공격자 간 총격전이 발생하면서 경비 요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미국이 밝힌 철군 시한은 오는 31일. 탈레반은 31일이 레드라인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will deteriorate the relation, will create mistrust between us. If they are intent on continuing the occupation, so it will provoke a reaction. 그럼에도 서방 국가들의 시한 연장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1일까지 자국민과 이들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을 대피시키기엔 시간이 모자란다는 입장을 내놨고 독일 역시 31일 이후에도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31일까지 밝힌 철군 시점을 지키겠다면서도 추가 연장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And if there needs to be a discussion about extending that timeline, then we absolutely will have that discussion at the appropriate time with the commander-in-chief.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국가 IS 등 다른 이슬람 극단 세력이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또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쯤 맨하튼에서 11살 아들과 함께 길을 걷던 52세 아시안 여성에게 한 남성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이 여성의 머리를 폭행해 공개 수배됐습니다. 용의자는 다운타운으로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국이 발표한 2021년 7월 유형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중호범죄는 총 11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LA 한인회관에 아시안 중호범죄 근절을 위한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니디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과 마크 리들리 토마스 10지구 시의원, 이스라엘 총영사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LA 한인회관 건물 벽면에 아시안 중호범죄 근절에 관한 내용이 담긴 벽화를 공개하고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은 소녀가 등장하는 벽화에는 아시안 중호범죄와 차별 근절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중호범죄 방지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should work together and stand together against all types of hatred and hate crimes. 우리가 진짜 코리안 아메리칸들로서 우리도 당연히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이번 벽화를 2년 동안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태풍 오마이스로 각 지역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위력을 느낄 수 있는 제보 영상을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부산과 경남 쪽에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에 도로는 그야말로 물바다입니다. 영업을 끝낸 노점은 반쯤 물에 잠겼고 인근 가게도 이미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 북구 구포 3동.
바로 옆 백양산에서 내려온 누런 흙탕물이 무섭게 도로를 덮칩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 곳곳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강이 됐다, 강. 부산 동래구 연안교 부근.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겨 있습니다. 택시 한 대는 비상등만 켠 채 그대로 물에 갇혀버렸습니다. 부산과 함께 태풍의 길목에 있었던 경남 창원.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도로엔 파도가 칠 정도입니다. 차량들은 물을 가르며 아슬아슬하게 달립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왔던 경남 사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유람선 선착장 주차장은 마치 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차량 주인은 반 이상 잠겨버린 승용차를 빼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허리까지 차오른 물에 역부족. 결국 119에 신고하고 반려견만 데리고 탈출합니다. 역시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삼천포의 한 주택가. 집 앞 도로는 물론 현관 코앞에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부산과 경남의 소방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300여 건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과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선관위원장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하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또 그동안의 분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든 분란과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 간 파열음은 더 커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한 침묵을 깨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전환과 탄핵 발언 등 당대표를 향한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도발이 과연 후보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경선위원장을 바꾸고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 전 총장 측은 그간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언행에 단호히 대처해왔다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정치 공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3호 회원들은 윤 전 총장 측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집결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낮다, 정계를 떠나라는 공방을 벌이는 등 당 내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만찬을 갖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지휘에 따라서 원팀 정신으로 원만한 경선을 이뤄내고 반드시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낙연 후보는 방역 정책을 확진자 중심에서 치명률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세균 후보는 행정고시와 경찰대 폐지를, 박용진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대선 레이스에선 심상정 의원에 이어 이정미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해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국은 모더나 백신이 도착하면서 백신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용 백신 9천만 회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101만 7천 회분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더나사가 약속한 701만 회분 중 일부로 나머지 600만 회분은 다음 주까지 들어옵니다. 당초 예정됐던 1,046만 회분보다는 적지만 다음 달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물량입니다. 백신 공급이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50대 미접종자에게 추가 예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제 향후 9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백신 도입 일정이라든지 규모, 그리고 접종 기관별로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 접종자가 전체 국민의 50.5%, 접종 완료자도 22.5%를 기록하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효과는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93%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91%는 백신 미접종자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2,000건 이상 발생하며 늘고 있지만 비율로는 접종자의 0.0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돌파 감염이 된다 해도 중증으로의 진행을 85%, 사망은 97%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용 백신 9천만 회분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월 되는 백신 물량은 총 8천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 7천만 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입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국내 백신도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올해보다 백신 수급 상황은 나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카불 북부의 반탈레반 세력의 거점을 대부분 탈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3일 탈레반 대변인은 바글란주에 속한 반누, 풀-에헤사르, 데살라 지역의 무장 세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지역은 아프간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의 진지가 구축된 곳이었습니다. 현재 아프간 북부에는 과거 소련에 맞서 반군을 이끈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와 제1 부통령이 반탈레반 저항 세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들은 과거 소련에 항전한 아프간 민병대의 거점 지역인 카불 북부 판지시르 계곡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탈레반은 저항 세력 진압과 회유 작전을 동시에 벌이고 있으며 판지시르 계곡이 반탈레반 세력의 마지막 저항 거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IT에선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강진 구호 작업이 갱단들의 약탈과 납치 등의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악명 높은 한 갱단 두목이 구호를 돕겠다며 일종의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G9 갱단의 두목인 셰리지에는 자신의 SNS에 IT인들의 고통과 슬픔에 G9이 함께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AP통신은 셰리지에가 과거에도 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 실제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해변입니다. 모래사장을 가득 채운 피서객들 사이에선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볼 수 없는데요. 한때 하루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브라질은 최근에는 하루 평균 800명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진정세를 보이고 전체 국민의 58%가 백신 1차 접종을 끝내 브라질 정부는 완화된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국 27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1,000명이 넘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오자 리우시는 다시 봉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내 최대 호수인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의 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수영을 하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호수는 현재 기후변화로 물이 증발해 마치 사막처럼 변하고 말았는데요. 1990년대 5,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던 호수의 면적은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란 에너지부는 우르미아 호수가 사라지는 요인 중 기후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학계에서는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중동 내 국가 상당수가 기후변화와 부실한 물 관리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도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아들이 미국에서 포착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도망간 아프간 대통령 아들도 미국 호화 생활입니다. 미국 한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과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이 남성. 바로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아들인데요.
23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아들 타렉 가니가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약 1km 떨어진 고급 주택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렉은 아내와 함께 2018년 방 3개, 화장실 3개가 딸린 이 집을 우리 돈 11억 3천만 원에 샀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값이 치솟았다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이들 부부가 사는 지역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미국 전국 상위 7% 안에 든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후 카불 공항에서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살기 위해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이들의 모습과도 대비되는데요. 그는 최근 한 명문 사립대 교수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가니 대통령의 딸 마리암 역시 뉴욕에서 예술가로 호화 생활을 하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여론의 문매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한 부촌에 카피바라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 우리 땅인데 카피바라의 역습입니다. 쥐와 토끼가 섞인 듯 독특한 외모를 자랑하는 동물들이 주택가를 돌아다닙니다. 현존하는 설치류 중 가장 몸집이 큰 카피바라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한 부촌에 출몰한 건데요. 온순하고 사교성 좋은 동물이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반려견을 공격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주민들 사이에 골칫덩이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은 총까지 들고 나설 정도지만 환경단체는 동물들이 살던 곳을 개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습지에 사는 카피바라가 부동산 개발로 터전이 줄어들자 도시로 몰려들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현지 생태학자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야생에서 살겠다는 꿈을 팔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사업을 위해서 티베트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발 4,500m 고속도로 신실크로드 착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4,500m에 위치한 고속도로가 중국의 서부 고원지대인 티베트 자치구역에 전면 개통했습니다. 어제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티베트 중심 도시인 라사와 북부 초원지대 나취를 연결하는 295km 구간으로 전면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10월 라사 양바진 구간 68km를 우선 개통했는데 시속 120km로 설계된 이번 구간은 양바진과 나취를 연결하는 227km입니다. 현지 매체는 라사와 북부 초원지대를 잇는 첫 고속도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6시간 걸리던 것이 3시간이면 주파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도로는 티베트 자치구가 1대1로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로 연결하는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크루즈선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배양 접시로 불리면서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길이만 363m, 세계 최대 유람선이 온답니다. 백고동을 올리며 출발하는 대형 크루즈선을 향해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데요. 길이만 363m, 너비 66m에 달하는 세계 최대 유람선 원더 오브 더 시즈 호입니다. 일간 르피가로는 현지 시간 20일 프랑스 서부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원더호가 이날 오후 나흘간의 시험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운항은 소음과 진동, 속도 등 약 60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500여 명의 기술진이 승선했습니다. 7,000명 가까운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요. 2,700개가 넘는 선실을 갖춘 유람선은 내년 3월에 미국 한 크루즈선사에 인도되면 주로 아시아 지역을 운항할 예정인데요. 세계 최대 크루즈선의 시험 운항을 계기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크루즈선 업계가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자연공원 가이드가 커피를 마시려다가 사자를 목격하게 됐다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도 모닝커피, 수사자의 노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의 한 동물보호구역. 모닝커피를 즐기기 위해 주방을 찾은 자연공원 가이드가 뜻밖의 수사자 한 마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창문 너머 수사자는 으르렁대지만 커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가이드 딜런 파노스 씨는 조심스럽게 물을 끓여보는데요. 사자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주변을 살펴봤더니 암사자 한 마리가 주방 문 쪽에 붙어서 누워 있었던 건데요.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이들 사자 사이에서 불청객이 돼 수사자의 심기를 걷는 겁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노스 씨는 암사자가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야 수사자가 움직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